진실과 사실과 거짓. 요즘은 진실이 어디로 둔갑했는지 통 우리네 주변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일 때도 많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옛 일화다. 아득한 옛날에 진실과 거짓과 불과 물 등 넷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가축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가축들을 똑같이 4등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했다. 그러나 욕심 많은 거짓은 가축을 좀 더 차지하고 싶었다. 꾀를 낸 거짓은 물을 살짝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불은 너의 물가에 있는 모든 풀이며 나무들을 태워서 가축들이 내 땅에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내 몫의 가축들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으니 내가 너라면 내가 먼저 불을 꺼버리겠다. 물은 어리석게도 거짓의 말을 믿고 불을 꺼버렸다. 그 다음에 거짓은 진실 쪽에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저 물이 한 짓 좀 봐. 그처럼 다정했던 불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차지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저런 놈과 어울릴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모든 가축을 차지하고 산으로 가자. 고지식한 진실은 거짓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했다. 이리하여 거짓과 진실은 가축들을 몰고 산에 올라갔다. 그것을 보고 물이 진실과 거짓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이 산을 올라갈 수는 없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거짓은 진실을 향해 웃었다. 야, 어리석은 사람아, 자넨 나에게 깜박 속았다네. 너는 모든 가축을 내게 주고 내 하인이 되어라. 안 그러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드디어 둘은 사생결단으로 싸웠다. 그러나 좀처럼 결판이 나질 않았다. 싸움에 지친 둘은 바람에게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바람은 둘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싸움의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다. 진실이 이길 때도 있겠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짓은 잠시 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진실을 질식시킬지 모른다. 이래서 진실과 거짓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와 동아프리카에서 전해지는 속담이다. 히랍에서는 또 이런 민화가 있다. 옛날에 진실과 거짓이 길에서 만났다. 거짓이 보니까 진실의 몰골이 여간 초라하지가 않았다. 딱하게 여긴 거짓이 그 영문을 물었다. 진실이 한숨 쉬며 대답하기를 요새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나를 희롱하거나 깔보거나 하니 살맛이 없다고 했다. 거짓왈. 자네가 너무 고지식한 게 탈이라네. 자네도 처세만 잘하면 얼마든지 나처럼 잘 입고 잘 먹을 수 있게 된다네. 그러니 나를 따라와 보라고. 다만 내가 무엇을 하든 입을 꽉 다물고 보고만 있어야 해. 그러겠다고 다짐한 진실은 거짓을 따라가기로 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진실은 거짓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을 속에 들어간 거짓은 진실을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의 VIP석으로 끌고 갔다. 거짓은 종업원을 부르더니 너희 집에서 제일 가는 음식과 제일 좋은 술을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것이었다. 둘은 몇 시간이고 마시고 먹고 했다. 배가 부르자 거짓은 식탁을 치며 지배인을 찾았다. 황급히 달려온 지배인에게 거짓은 호령하기를 무슨 놈의 식당이 이 모양이냐. 내가 종업원에게 금 한 덩어리를 준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거스름돈을 안 가져온다고 했다. 지배인은 종업원을 불러왔다. 종업원은 자기는 이 손님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거짓은 식당 안에 모든 손님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음식 먹으러 들어온 선량한 손님한테서 돈을 가로채다니. 이런 못된 도적놈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이런 못된 곳에 들어오지 않겠다. 자, 금덩이를 또다시 줄 테니 이번에는 제대로 거스름돈을 가져오너라. 그러나 식당의 소문이 나빠질까 두려워한 지배인은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거짓이 당초에 줬다고 주장하는 돈의 거스름돈까지 거짓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주인은 종업원을 불러서 못된 놈이라며 파면시켰다. 진실이여, 당신은 어디에 숨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착하게 일하는 백성을 버리셨는가요? 하며 종업원은 탄식했다. 진실은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 있단다.
그저 내 판단력이 허기에 굴복한 데다 거짓과의 약속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단다. 거짓은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진실의 등을 두드리며 껄껄 웃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네도 이제는 잘 알았겠지. 그제서야 정신이 든 진실은 너처럼 못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내뱉으며 거짓의 곁을 떠났다. 이때부터 진실과 거짓은 제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워낙 허약한 진실은 오랜 방랑길에 지쳐 쓰러졌다. 그것을 보고 거짓이 달려와서 진실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실은 그 후부터는 거짓에 업혀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나그네가 인적이 끊긴 황야를 걷다가 혼자 사는 여인을 만났다. 낯선 사나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수그린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나그네가 물었다. 그녀는 진실의 여신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왜 마을을 버리고 이딴 외진 곳에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전에는 별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만 거짓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짓이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두 가짜투성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진실은 거짓에 맞설 만큼 강하지 못하다. 따라서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 진실은 아름답다. 그러나 거짓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진실은 쓰다. 그러나 거짓말은 달콤하다. 대중은 따분하고 싱거운 진실보다 멋진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대중은 또 진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부가 진실인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진실의 절반은 진실이 못 된다. 허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가장 대중이 걸려들기 쉬운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 사실들이 허위를 감싸고 있을 때다. 영어에는 있는 그대로의 숨김없는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득한 옛날, 진실과 허위가 함께 냇가에서 벌거벗고 멱을 감았다. 목욕을 먼저 끝낸 허위는 슬쩍 진실의 옷을 입었다. 나중에 물에서 나온 진실은 허위가 입던 옷을 입기가 싫어서 그냥 벌거벗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허위는 진실인 채 가장하고 다녔으며 진실은 벌거벗은 채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억측이나 추측도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진실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또 허위의 교묘한 3단 논법이 있다. 가령 서울 사람은 영악하다. 그는 서울 사람이다. 고로 그는 영악하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재단하는 논법은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곧잘 이런 함정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작은 거짓말에는 잘 속지 않아도 엄청난 거짓말에는 잘 속는 게 대중이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인이며 이중정치의 명수였던 샤를 모리스 탈레랑은 모략 중상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상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10개의 사실로 하나의 진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5개의 사실만 밝혀진다 해도 진실의 얼굴은 일그러지게 된다. 또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으면 진실은 모습을 감추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찾아내는 일이다. 진실과 사실과는 다르다. 둘은 형제지간이 아니다. 이웃사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만족한다. 그 뒤에 숨은 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으려 든다. 이러한 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금 우리의 현실이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의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은 법 위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법만으로는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법은 정의의 대변자이지만 진실과 정의는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보다 강한 쪽의 편을 든다고 말한 고대 로마의 사학자인 타키투스의 말대로 옛날부터 정의란 힘 있는 쪽, 이기는 쪽을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진실처럼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진실처럼 무서운 것도 없는 것이다. 중국의 고서인 서경에 이런 글귀가 있다. 진실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옥이든 돌이든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된다. 아무튼 작금의 우리는 SNS 등 얕은 인간관계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과 사기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시키며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진실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에서도 진실과 정직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명성을 잃게 될 뿐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는 종종 교묘한 논리와 정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평가하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는 종종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거짓과 사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는 개인 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시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거짓과 사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거짓과 사기에 대한 방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교육은 그것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사기의 수법과 특징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과 인식을 통해 거짓과 사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유지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며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며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거짓과 사기에 대항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